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거나 신발이 잘 맞지 않아서 발등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느낌, 종아리가 무겁게 부어오르는 기분. 혹은 거울을 보다 보면 눈가가 평소보다 더 꺼슬꺼슬하고 피부가 푸석해 보이는데 정작 얼굴은 또 부어 있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부어 있는데 왜 피부는 이렇게 건조하지? 물도 많이 마시는데 왜 입술은 늘 바싹 마를까? 피부가 이렇게 푸석한데 왜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붓는 걸까? 이런 증상 혹시 한두 번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이유와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사실 우리가 몸이 붓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어서 그렇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 혹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 우리 몸의 붓기와 건조가 동시에 찾아오는 깊은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붓는데, 근데 입도 마르고 눈도 뻑뻑하고 피부는 더 메말라 간다. 이 모순된 현상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현상 뒤에는 세포가 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숨어 있습니다. 물은 몸 안에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상태. 즉, 물이 있긴 한데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수분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포 근처까지 도달하면 그 주변의 간질액이라는 공간에 머물게 되죠. 이 간질액이 바로 세포가 물을 받아 마시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심장이 약해지거나 혈관의 순환력이 떨어지면 이 물이 거기까지는 도달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붓기의 정체예요. 몸은 분명히 물을 머금고 있는데 세포는 목이 말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각질한 족각을 생각해 보세요. 손톱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각질 조각을 떼어내면 잠깐은 아직 보들보들하지만 몇 분 지나면 금방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붙어 있을 땐 몸 안에 있는 간질액으로부터 수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떨어지는 순간 수분 공급원이 끊어지면서 즉시 말라버리는 것이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질액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히면 세포는 금방 메말라가요. 겉으로 보면 피부는 푸석하고 눈은 뻑뻑하고 입은 바싹 마르고 하지만 동시에 몸은 무겁게 붓는 거예요. 즉, 몸은 물을 가지고 있지만 세포는 물을 쓰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태를 그냥 붓기라고 생각하고 이뇨제를 쓰거나 물을 줄이기만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죠? 강이 막혀버리면 그곳에 고인 물은 탁해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결국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고이면 그 안에서 독소가 쌓이고 림프 흐름도 막히고 세포는 더더욱 목말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은 물을 끌어올리고 밀어내고 온몸에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혹은 호르몬 변화가 생길수록 이 심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물을 멀리까지 보내주지 못하고 그저 가까운 곳에만 고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세포는 그 물을 받지 못하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붓기 건조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붓기 때문에 물을 줄이거나 이뇨제를 막 사용하거나 강한 다이어트를 하면 일시적으로 붓기는 빠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더 큰 건조와 심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심장을 강화해야 하고 물의 흐름을 살려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심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심장은 단순히 뛰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에 혈액과 수분을 보내주는 펌프입니다. 그 펌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무기력할수록 더 눕고 싶어 하고 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심장은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힘이 생기죠. 그래서 심장도 규칙적인 움직임을 필요로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매일 30분씩만 천천히 편하게 걷는 습관. 그게 심장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것은 더 큰 도움이 돼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심장의 리듬에도 신호를 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물을 적절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에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몸속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따뜻한 물은 밤새 굳어있던 혈관과 림프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림프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역할을 하죠. 이 림프가 잘 돌아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림프 순환은 어떻게 돕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림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종아리 마사지, 어깨 돌리기 같은 작은 움직임도 림프 순환을 촉진해요.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으로는 몸의 깊은 흐름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눈의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을 돕고 몸 안의 물기를 살려주는 음식들, 우리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먼저 토마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토마토는 붉은 색소인 리코펜이 풍부한 채소예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속의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줘요. 혈관 벽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칼륨도 풍부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평소에 혈압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마토를 드실 땐 익혀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생토마토에도 리코펜이 있지만 살짝 익히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높아지거든요.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에 활용해 보세요.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자연의 붉은 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면서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압을 낮추고 심장이 피를 더 멀리 끝까지 보내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간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뿐 아니라 간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비트는 생으로 드시기엔 다소 흙냄새가 느껴질 수 있어서 살짝 찌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비트즙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처음 드실 땐 양을 조금씩 늘려가며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비트는 간혹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석류도 빼놓을 수 없죠. 석류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어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데 도움을 줘요. 이런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고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석류는 생과일로 드셔도 좋고 석류즙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시중에 파는 석류 음료는 당분이 많이 첨가된 경우가 많으니 첨가물 없는 100% 석류즙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아보카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매력적인 과일이죠. 아보카도에는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E,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의 흐름을 도와주고 비타민 E는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줘서 심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아보카도는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거나 통밀빵 위에 올려 아보카도 토스트로 드시면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다만 칼로리가 다소 높은 과일이라 하루 반 개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액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연어에는 비타민 D도 많아서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는 구워서 드셔도 좋고 회로 드셔도 괜찮지만 너무 기름지게 조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보다는 그릴에 구워서 또는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히 구워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귀리.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물을 끌어당겨 젤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를 느리게 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죠. 결과적으로 혈관의 무리를 줄여주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 더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귀리는 아침 식사로 오트밀로 드시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이에요.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넣고 끓여 드시거나 요거트에 섞어 과일과 함께 드셔보세요. 설탕 대신 꿀이나 계피를 살짝 넣어주면 맛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음식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인지까지 하나씩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그게 토마토 하나, 아보카도 반 개, 오트밀 한 그릇일지라도 그 작은 변화가 모이고 쌓이면 결국 여러분의 심장과 몸 안의 물기를 살려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하고 결국 물의 흐름도 막혀버립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거나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이런 작은 여유가 심장에 그리고 몸 전체에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몸의 흐름은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몸의 흐름은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몸도 막혀요. 마음이 열리면 몸의 물길도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몸 안의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라. 심장을 돕고 림프를 깨우고 작은 움직임과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이 모든 게 모여서 여러분의 몸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부종과 건조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수분 부족이 아니라 수분의 흐름이 멈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물길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의 시작은 걸음 한 걸음, 물 한 잔, 깊은 숨 한 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더 빛나는 하루를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